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북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저자는 레몬 심리고요. 출판은 갤리오넷에 있습니다.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심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왜 그리 감정이 흔들리는지, 어떻게 해야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명쾌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저자 레몬 심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입니다.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관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 같이 자학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 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 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포인트. 안 좋은 에너지가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켜내자. 막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친척 어른 중에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성격을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남의 성격에는 몹시 깐깐한 잣들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러워진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약과인 편이다. 식당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하면서 착하게 굴면 안 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낸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처가 덧날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려서부터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던 Y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냈다. 누구든 실수로 Y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의 날선 분노를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생각했고 독설가라는 남들의 평가를 은근히 즐겼다. 그러다 갑자기 Y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의 가시돋친 말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버럭 대든 것이다. 나한테 매일 욕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잖아. 나도 더 이상 아빠가 욕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 뒤로 지금까지 부자 사이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Y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었다. Y의 문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일이 솔직하다고 믿는 점이었다. 하지만 솔직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뿐, 그는 언어 폭력을 남발하는 가해자였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분을 절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은 날카로운 독서를 쏟아내는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자.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포인트. 당신의 안 좋은 태도를 좋게 포장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기 암시에 불과하다.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다. 실망이 두려워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감을 억누른 적이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적이 아주 많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 괜찮은 상대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나의 실망감만 관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릴 때는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런 말을 나만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 친구도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망감을 두려워하는 걸까? 실망은 힘이 크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람은 실망감에 몹시 좌절한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감정은 아마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일 것이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르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실망한 사람은 무력감을 느낀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의 교제에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갔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혼자 헤아릴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조급한 마음에 친구에게 억지스럽고 과잉된 친절을 베풀어 보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의 늪에 빠진다. 친구 또한 난처하고 혼란스러워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의 실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나는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기대감이 생기면 겁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기대하려고 한다. 기대를 걸어 잠그는 버릇 덕분에 실망을 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덜 행복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실망하는 삶이 두렵지만 기대 없는 삶도 두렵다. 기대가 보내는 행복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삶도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자. 포인트.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는 마음은 욕심이다.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회사 동료 하나가 자신이 낙하산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동료를 찾아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러워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친구에게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해주었다.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의뢰, 즐겁고 기뻐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외의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어떨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 친구를 질투하다니,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열등감 따위를 느끼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 대신 감정에서 약이 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명백히 존재한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질투심은 대개 우리 내면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실력이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지면 질투를 느끼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후려치려고 한다. 운이 좋았다거나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의 성공을 외부 조건에 결부시킨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투심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질투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을 걱정하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회사 동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때의 격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포인트.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감정에서 야기되는 행동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퇴근 후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같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생의 열정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런 감정적 억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보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말을 걸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가치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가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 수 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주다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라거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 라는 말에 조언을 해준다. 친구를 위해 하는 가치 판단에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자신에게 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친구한테 해주는 조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그 조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보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포인트. 힘이 들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풀어주자.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주듯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힘이 들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풀어주자.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주듯이. 마음이 힘든 순간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나요? 에휴, 이게 뭐가 힘들다고. 주변을 둘러봐. 이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구박을 하거나 혹은 외면을 하진 않았나요? 혹시 그랬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편안하게 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어깨의 긴장, 턱의 긴장도 툭 하고 풀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부드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안한지 혹은 답답한지 아까 화가 났는데 여전히 화가 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지 스트레스로 경직돼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이 어떤지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어떤 마음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아무 마음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게 마치 내 친구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주듯이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3번 더 호흡하겠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 또 내 마음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거, 어색하고 조금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어쩌면 나 자신일 겁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좋은 친구 룰자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길, 건강하길, 안전하길. 룰자가 응원할게요. 왈마스테.